정말 식탁이 수술 때보다 강할까요? 올해 70인 김 선생님은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으셨습니다. 포크스 오버나이브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네, 의사와 상의하며 식단을 바꾸면 많은 분들이 수치와 증상을 개선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면들로 포크가 어떻게 우리의 혈관과 세포의 평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끝까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 72. 아침약을 챙겨도 혈압은 170 근처, 두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손주는 놀자고 보채는데 무릎이 먼저 말립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냐는 체념. 그러나 책은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고. 오늘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모여 약과 수술의 부담을 줄이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원인을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한 가지부터 손에 쥐어드릴게요. 책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약만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성 식품과 기름, 가공식을 줄이고 통곡과 콩, 채소와 과일을 늘리게 했지요. 놀랍게도 많은 환자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내려갔고 의사 지도하에 약을 조정했습니다. 반전의 핵심은 배불리 먹되 자연 그대로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접시를 바꾸는 일. 우리도 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4주 전환 로드맵, 장보기 리스트, 외식 명절 대처, 배치조리, 흔한 부작용 해결, 그리고 7일 스타터 메뉴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이 안전하게 시작하도록 병원과 어떻게 상의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엔 오늘 바로 실행할 단 한 가지를 함께 정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안도록 하는 길, 손잡고 가봅시다. 대부분 이렇게 물으십니다. 단백질은요? 콩, 렌틸콩, 두부, 통곡, 채소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있습니다. 책은 칼로리 대비 영양 밀도를 강조합니다. 과하면 쌓이고 알맞으면 채워집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행동이 가벼워집니다. 지금은 답을 반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접시 위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곧 실제 식단과 숫자로 증명해 드립니다. 포크스 오버나이브스의 식단은 4가지 기둥으로 요약됩니다. 통곡, 채소, 과일, 콩류. 여기에 견과 씨앗은 소량, 기름은 되도록 줄이고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은 피합니다. 칼로리를 세지 않고 배부르게 먹되 음식의 원형에 가깝게 선택합니다. 포만감은 섬유질이, 건강신호는 항산화와 미량 영양소가 책임집니다. 단순하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설계되어 왔습니다. 혈관 안쪽을 덮은 내피는 산책길 가로수처럼 혈류를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기름과 동물성 지방, 가공식이 많으면 내피가 상해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식물식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화질소 생산을 도와 내피를 지킵니다. 박 여사님이 계단에서 헉헉대던 이유, 가로수가 말라갔기 때문이었죠. 물과 햇빛, 즉 채소와 과일이 필요합니다. 식후 졸리고 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혈당의 파도가 거센 탓입니다. 섬유질은 방파제처럼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통곡과 콩, 채소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 흰쌀 대신 잡곡, 주스보다 과일 통째. 이렇게 바꾸면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최 선생님의 간식 습관 하나가 오후 졸음을 없앴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가 예민한 날은 몸 안의 염증 불길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공육, 기름진 음식은 불쏘시개가 되고 채소 과일의 폴리페놀과 통곡의 비타민, 콩의 이소플라본은 물처럼 불을 가라앉힙니다. 김 선생님은 군것질을 삶은 고구마와 귤로 바꾸며 손가락 관절 통증이 누그러졌다고 말합니다. 올리브유는 건강하다던데요. 책은 기름 자체보다는 음식의 전체성을 강조합니다. 한 숟가락의 기름은 칼로리는 높고 섬유질은 없으며 혈관 내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브 열매, 아보카도, 참깨처럼 원형으로 먹으면 영양과 포만감이 함께 옵니다. 볶음 대신 물된장 채수로 볶기, 구이 대신 에어프라이어가 해결책이 됩니다.
오트밀의 견과 약간,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반 개, 또는 현미밥에 김치 대신 나박 김치, 두부 부침을 에어프라이어로. 박 여사님은 이 한 그릇으로 오전 혈압이 10 정도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달지 않아 처음엔 심심했지만 일주일 지나자 개운함이 입맛이 되었지요. 아침의 선택이 하루의 에너지와 혈관을 엽니다. 점심은 접시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는 통곡과 콩으로. 보리밥에 채소 비빔, 된장무침과 삶은 병아리콩 한 컵. 외식이라면 비빔밥에서 고기는 빼고 나물과 버섯을 추가, 참기름은 빼거나 줄입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먹고 나서 오후 졸림이 줄고 산책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접시의 배치는 우리의 오후를 결정합니다. 저녁엔 따끈한 채수에 통밀면과 버섯, 청경채를 넣은 국수 한 그릇, 또는 강낭콩을 듬뿍 넣은 채소찌개에 잡곡밥. 포만감은 오지만 속은 가볍습니다.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늦은 시간 과식 대신 양은 넉넉하되 재료를 바꾸세요. 최 선생님은 야식 과자를 멈추고 미지근한 보리차로 마무리하며 밤중 뒤척임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과와 삶은 고구마, 말린 대추 몇 개, 소금 적은 구운 병아리콩은 간식의 탈출구입니다. 걸음 나가기 전 바나나 반 개와 물 한 컵만으로도 기운이 납니다. 과자는 빠른 불이지만 곡물 과일은 은은한 등잔불 같습니다. 김 선생님은 TV 앞 과자를 단호박 조각으로 바꾸고 체중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간식은 포기 아닌 교체입니다. 콩과 통곡, 잎채소, 버섯, 해조류를 다양하게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 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와 케일, 멸치 대신 참깨, 김, 미소, 된장.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C가 많은 귤, 파프리카를 곁들이세요. 책은 다양성과 원형식품을 강조합니다. 계산보다 구성을 바꾸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 비타민 B12는 꼭 보충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흡수도 떨어질 수 있어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햇볕과 보충으로 안전하게 채우세요. 포크스 오버나이브스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식단은 음식으로, 부족분은 안전한 보충으로가 원칙입니다. 의료진과 용량을 상의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김 선생님은 흉통으로 100m도 못 걷던 분이었습니다. 동물성 기름을 줄이고 통곡, 콩, 잎채소 중심으로 8주. 의료진과 약을 점검하며 식단을 지켰더니 통증 빈도가 줄고 거리도 늘었습니다. 책에 실린 사례처럼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우리는 식탁에서 길을 닦고 의사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최 선생님은 공복 혈당이 늘 경계선이었습니다. 흰쌀과 달콤한 음료를 줄이고 잡곡 콩 채소로 바꾸자 첫 달 체중이 2kg 줄고 공복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주치의는 저혈당 위험이 없도록 약 복용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섬유질과 저지방 자연식이 인슐린 감수성을 돕는다고요. 숫자는 조용히 변하고 몸은 가볍게 반응합니다. 소금만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공식품 자체가 염분과 지방, 첨가물로 가득해 혈압을 자극합니다. 반대로 통곡 채소 콩은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혈관을 편안하게 합니다. 박 여사님은 라면을 끊고 집에서 채소로 끓인 채소국을 늘리자 아침 혈압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핵심은 소금보다 전체 음식입니다. 식단이 좋아지면 약이 과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저혈당, 혈압 급강하를 막기 위해 주치의와 미리 상의하고 혈압 혈당을 자주 기록하세요. 책은 식단과 의료의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혼자서 약을 끊지 않기, 변화를 꾸준히 공유하기. 안전망을 튼튼히 하면 변화는 더 빨라지고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1주차는 정리입니다. 기름, 가공과자, 가공육을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고 현미, 귀리보리, 콩, 렌틸콩, 감자, 고구마, 제철 채소 과일을 눈에 띄게 꺼내두세요. 냉장고 문을 열면 선택이 쉬워야 합니다. 박 여사님은 이 정리만으로 무심결 집어먹기를 줄였습니다. 시작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주차는 아침 고정입니다. 오트밀, 통밀토스트 플러스 아보카도, 현미 채소죽 중 하나로 매일 고정하세요. 선택을 줄이면 습관이 빨라집니다. 김 선생님은 아침을 고정하자. 점심 저녁도 자연히 따라왔습니다. 아침을 지키면 하루의 절반이 정해집니다. 간단하고 반복 가능한 것이 정답입니다. 3주차는 한 접시 법칙입니다. 채소 절반, 통곡, 콩 절반. 도시락을 싸면 외식 유혹이 줄고 양 조절도 쉬워집니다. 남은 채소는 저녁 수프에 넣어버리는 게 없도록. 최 선생님은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나물 채소 플러스 밥 플러스 두부로 구성하며 유연하게 적용했습니다. 원칙은 간단, 적용은 유연. 이것이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4주차는 맛의 기술입니다. 간장은 묽게, 된장은 채수에 풀고, 식초, 레몬, 유자, 마늘, 생강, 고춧가루, 후추로 풍미를 만듭니다. 참기름 대신 볶은 참깨를 갈아 뿌리면 고소함은 살고 기름은 줄어듭니다. 책이 말하듯 맛은 적응합니다. 혀는 2에서 3주면 더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을 알아봅니다. 싱겁다던 음식이 어느 날 막다로 느껴집니다. 단짠 강한 음식은 소리를 지르고 자연식은 속삭입니다. 속삭임에 귀가 열리면 과한 자극이 거슬립니다. 김 선생님은 한 달 만에 과자 코너를 지나쳐도 마음이 덤덤했다고 합니다. 책의 핵심은 의지보다 환경, 인내보다 반복. 혀는 바뀌고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비빔밥은 고기 빼고 나물 추가, 참기름 빼달라 요청. 국수는 사리 추가 대신 채소 추가, 육수는 맑게. 중국집은 채소볶음 기름 적게, 밥은 반 공기. 일식은 채소 초밥과 미소국. 더하기보다 빼기, 바꾸기가 핵심입니다. 직원에게 부탁하는 한 문장. 기름 조금, 채소 많이 부탁드려요. 익숙해지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빵집에서는 통밀, 천연 발효, 견과, 건과일이 들어간 제품을 찾고 버터크림 듬뿍은 피합니다. 카페에서는 설탕 적은 아메리카노나 보리차, 간식은 구운 고구마나 과일컵, 케이크는 한입 나눔으로 만족하기. 박 여사님은 손주와 카페 시간을 이렇게 바꿔 함께의 즐거움을 지키면서도 몸은 가볍게 유지합니다. 가족은 고기 안 먹으면 힘 빠진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먼저 더하기 제한으로 시작하세요. 기존 메뉴에 채소 반찬과 콩 요리를 늘립니다. 다음 맛으로 설득합니다. 간장 버섯 덮밥, 강낭콩 칠리, 감자조림처럼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로. 책이 강조하듯 말보다 접시가 먼저입니다. 명절엔 기름진 전과 고기 요리가 많습니다. 전을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가져가고 채소전, 버섯전으로 다양화해 보세요. 미리 과일 샐러드와 콩잡채를 준비하면 본인 접시가 안전해집니다. 먼저 채소, 나중에 다른 음식, 조금 순서도 유용합니다. 준비가 있으면 유혹은 약해집니다. 작은 도시락통에 현미 주먹밥, 구운 병아리콩, 사과, 미지근한 차를 챙기세요. 휴게소에서는 나물 비빔밥에 기름 적게 요청. 호텔 조식은 샐러드, 과일, 구운 감자, 통밀빵 위주로. 여행의 피로는 음식에서 시작되기도 끝나기도 합니다. 준비한 가벼운 배낭이 다음날 무릎을 지켜줍니다. 음식이 가벼워지면 몸은 움직이고 싶어합니다. 식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박 여사님은 저녁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며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책은 식사와 활동, 수면이 서로 맞물린다고 강조합니다. 접시가 발걸음을, 발걸음이 잠을, 잠이 다음날의 선택을 도와줍니다. 저녁을 가볍게, 잠들기 3시간 전 마치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밤늦게 단 음료나 과자를 피하면 혈당의 롤러코스터도 잠잠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단짠을 부르니 5분 호흡과 미지근한 차로 입과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작은 단식이 큰 숙면을 부릅니다. 김 선생님은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자연식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레시피를 나누고 산책도 함께합니다. 집에서는 배우자와 한 끼같이 규칙을 세웠지요. 책은 변화를 지키는 힘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함께하면 실수가 줄고 다시 시작도 쉬워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과 간식,
혈압, 혈당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특별한 앱이 없어도 작은 노트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잘 맞는지, 무엇에서 흔들리는지 금방 보입니다. 박 여사님은 밤 9시 과일이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걸 기록으로 발견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고쳐집니다. 콩과 통곡, 제철 채소는 가공식보다 경제적입니다. 마른 콩을 불려 한 번에 삶아 냉동하면 편리합니다. 배치조리로 일주일 식비가 내려갑니다. 김 선생님 댁은 즉석식품을 줄이자 한 달 생활비가 눈에 띄게 남았습니다. 건강과 지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입니다. 일요일 90분 현미밥을 넉넉히 짓고 렌틸콩과 병아리콩을 삶아 소분, 채수 한 냄비, 오이 당근을 손질해 냉장 보관. 평일엔 꺼내 합치기만 하면 한 끼가 완성됩니다. 지치지 않고 지속하는 비결은 한 번에 많이, 자주 덜입니다. 달군 팬에 물이나 채소를 조금씩 부어가며 볶으면 채소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 바삭함을 줍니다. 오븐은 통감자, 호박, 가지를 구워 풍미를 농축합니다. 기름 없이도 맛을 내는 법을 익히면 외식 유혹이 줄고 집밥이 기다려집니다.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죽, 수프, 스무디, 자르 깬 콩 요리로 시작하세요. 통곡은 불려 부드럽게, 채소는 오래 삶아 갈아서, 단 과일 스무디는 과하지 않게 작은 컵으로. 영양은 지키고 부담은 줄입니다. 입에 맞는 질감부터 찾으면 식물식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조리 전후 손 씻기, 칼도마의 교차 오염 방지, 냉장 보관 3일 원칙, 가열에 재사용하기. 콩과 곡물은 충분히 익히고 남은 음식은 소분해 빠르게 식힙니다. 안전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문제를 예방합니다. 소금은 조리 말미에 최소한으로, 단맛은 대추, 바나나, 고구마로 대체. 매운맛은 향으로 즐기고 자극은 줄입니다. 혀가 깔끔해야 몸의 신호를 듣습니다. 2주만 지나면 과한 맛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책의 메시지처럼 혀는 훈련됩니다. 섬유질이 늘면 장내 미생물이 깨어나 가스가 늘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양을 서서히, 콩은 불려 삶아 시작하세요. 생채소가 불편하면 데쳐서 보통 1에서 2주면 몸이 적응합니다. 불편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래 가진 않으니 안심하세요. 당뇨약, 인슐린을 쓰신다면 식단 개선 초기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 간식 시간을 규칙적으로, 혈당을 자주 체크하고, 어지럼, 식은땀, 떨림이 있으면 즉시 휴식 측정 후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안전은 언제나 한 번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피곤함을 부를 수 있습니다. 통곡과 감자, 고구마, 콩의 양을 늘리고 견과 씨앗을 소량 더하세요. 새끼를 규칙적으로, 간식도 챙깁니다. 목표는 마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몸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변화가 멈춘 듯 할 때는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저녁 탄수화물의 양을 조정하거나 소금 단맛을 줄이고, 걷기를 10분 늘립니다. 또는 배치조리 메뉴를 바꿔 새로움을 줍니다. 작은 변주가 다시 움직임을 만듭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매일 채소 2접시 약속, 박 여사님은 밤 9시 이후 금식, 최 선생님은 일주일 2번 배치조리, 각자 단 하나의 약속을 정하고 달력에 표시하세요. 지킨 날에 스티커를 붙이면 작은 승리가 쌓입니다. 동기는 목표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월요일 오트밀 플러스 블루베리, 점심 보리비빔, 저녁 강낭콩 채소찌개. 화요일 현미 채소죽, 점심 버섯덮밥, 저녁 통밀국수. 간식은 사과, 고구마 구운 병아리콩 중 선택. 이틀만 지켜도 속이 가벼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시작은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수요일 오트밀 또는 현미밥과 나박김치, 점심 콩샐러드, 저녁 감자 오븐구이 플러스 샐러드. 목요일 통밀 토스트 플러스 아보카도, 점심 잔치국수 맑게, 저녁 채소 카레와 잡곡밥. 간식은 귤과 대추,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며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금요일 현미김밥 야채 듬뿍, 점심 비빔밥 기름 적게, 저녁 두부 스테이크. 토요일 귀리죽, 점심 콩비지찌개, 저녁 통밀 파스타 토마토 소스. 일요일 배치조리 데이, 일주일 준비,
즐겁게 먹고 가볍게 걷고 일찍 잠들기. 한 주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식물식은 혈관 혈당 염증을 돕습니다. 둘째, 약은 의사와 상의하며 안전하게 조정합니다. 셋째, 사주 전환과 배치 조리로 삶에 녹입니다. 포커스 오버 나이브스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수술보다 식탁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것. 이제 한 가지를 정해 오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저녁 접시 절반을 채소로 바꿔보세요. 시작은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꼭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